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 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선도지역 지정 특별법 공청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병석 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공동 주관했는데요. 이날 포항 지역 주요 R&D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열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창조경제 특별법은 창조경제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날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주요 R&D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갖고 있는 세계 수준의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이에 기반을 둔 강소기업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자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KTX 개통을 앞두고 포항시는 분야별 준비 사항과 개선 방안 마련에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역사 진출입 교통 상황 등 원활한 교통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죠. 포항시는 지난 14일 포항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과 이병석 국회의원 등은 역사 진입로 점검을 시작으로 평소 정체가 심한 달전 오거리 도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진입로 입체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내외 버스와 관광버스의 정차 공간 부족과 택시 승강장 협소, 주차 면적 부족에 따른 대비책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21일 영일만대로 2인 IC 연결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학천과 포항 역사 방향의 좌회전 차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가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포항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한 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영일만대로 2인 IC 개통 상황 점검과 신역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이름 유광지역과 장량동, 양덕 주민들의 민원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포항농협 유광지점과 장량동 농협 하나로 클럽에 민원 분소가 설치됐습니다. 민원 분소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마을 가족이 함께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만포기의 김치는 홀몸 노인, 장애우, 소년, 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3,500가구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9일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신을 추념하고 오늘날 일본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인문학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2014 포항시장배 초중고 챔피언스리그 축구 결승전과 시상식이 22일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한 11월까지 98개 초중고등학생들은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축구와 농구, 플라잉 디스크,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포항의 역사, 철과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철이라는 소재를 문화와 융합해 축제로 다시 풀어낸 포항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벌써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와 슬로건으로 특색 있는 전시를 보여준 스트리트 페스티벌. 올해 슬로건은 점핑 투게더라고 합니다. 예술과 생태, 삶을 넘나들며 함께 도약하자는 의미인데요.
길 위에서 만나는 예술, 포항 스트리트 페스티벌, 이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포항하면 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철의 이미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철을 가지고 어떻게 예술을 빚어내고 철제 조각품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포항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무겁고 딱딱한 철의 놀라운 변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항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해도 근린공원이 스트리트 작품들로 근사하게 꾸며졌는데요. 익숙하게 느껴졌던 공간을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포항하면 철하면 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가 열린다고 저희가 왔거든요. 예. 어떤 축제가 열리나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포항의 그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철에다가 문화예술을 융합해서 예술가들의 창의성으로 그러니까 스틸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신철기 시대라고 할까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가는 예술 축제입니다. 야, 철과 예술의 만남. 글쎄요, 철과 예술의 만남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스틸을 오브제로 하는 문화 공연 예술 행사도 있고요. 철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눈으로만 즐기는 축제에 머무르지 않는데요. 관람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며 예술인과 시민이 교감할 수 있게 점핑 투게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들이 펼쳐집니다. 미리 만나보는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징글벨 징글벨. 이거는 무슨 체험이에요? 스틸로 된 종에다가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원하는 소망이나 이런 거를 글자로 적거나 해서 저기 큰 작품에 같이 함께 매달아서 작은 작품이 한 개 거여서 커다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작품이 더 큰 작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다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나도 같이 작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을 주제로 펼쳐지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포항이 유일한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이야기가 있는 스틸아트, 음악과 함께하는 철제 조각품 등 매년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오셔서 철의 다채로운 변신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뭔가 열심히 닦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때 뽑기고 있는 거예요. 때 벗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평소에 해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신기해요. 우리 딸이 지금 열심히 쇠이거 때를 벗기고 있어요. 이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포항의 역사와 함께해온 철의 문화적 코드를 예술로 녹여낸 스틸아트 페스티벌.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철의 변신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고 싶으시죠? 몸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표현해 주세요. 우! 좋다. 네, 여러분 이 장 속에서 색다른 예술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스틸 아트 페스티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나 얼굴 작아 보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조각가 우웨이산의 문심주원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심주원이란 시인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주조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작가가 작품에 임하는 그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전시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웨이산의 작품은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 오랜 역사 속에서 예술 속에서 포함되어 온 사의라는 것입니다. 사의는 형사와는 조금 다른 뜻인데요. 형사는 그 대상의 직접적이고 그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형사라고 그러고요. 사의는 그 대상의 정신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을 그 작가가 연구하고
고심을 해서 그것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뒤에 보시는 작품은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중국의 근현대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그 치바이스 제백석의 얼굴 모습의 동상인데요.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로마에 있는 국립박물관, 이탈리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 로마에서 요구를 하기를 그 제백석이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고 좀 체구가 작고 이러니까 표현을 조금 작게 왜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회산 교수님께서 그 동양의 자존심 또 중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아주 높게 해가지고 훨씬 더 크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늘고 긴 배 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제백석이 서로 서 있는 모습인데요. 가운데를 보시면 물결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상징하고 있고요.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화가 작가들이 있는데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작품들은 그 중국 난징에 있는 낭진 대학살 기념관 앞에 있는 그 조각들의 모형 작품들인데요. 그 난징 대학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중국 상해와 난징을 침략하면서 30만 명을 도살한 중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참혹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우회사는 그 기념관 앞에 총 21명의 그 사람들이 난징 대학살을 피해서 피난 가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문심주원인데, 그 제가 판단을 하기로 그 우회산 작품 중에서 가장 영혼이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우회산 작품은 보통 작가들의 작품이 조금 일관성 있는 작품들로 어느 누구의 작품이라는 게 표시가 될 수 있지만, 우회사는 각 작품마다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 작가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오시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대상의 사상이나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작품 관람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산불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방침인데요.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어린이 불장난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53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 산불 감시자가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클릭 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